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모두가 삶에서 영웅이 되기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인공 그레이스의 외마디에 공감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있죠. 도전에 맞서지 못하는 부류도 있어요. 지구, 나아가 우주 전체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자로 생각하기엔 그레이스는 처음부터 영 믿음직한 인물은 아닙니다. 영화는 고결한 희생정신을 장착한 대신 죽음이 두렵고 전 인류적 대의에 마음이 선뜻 동요하지도 않는 보통 사람의 얼굴을 우주로 띄웁니다. 그리고 이 소시민적 우주가 뜻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확장하는 풍경을 제시하죠. 중학교 과학교사는 어쩌다 지구 바깥에서 눈을 뜨게 됐을까요?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그레이스는 구체적인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분절적으로만 무언가 떠오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자신이 우주선 안에 있다는 것만 간신히 인지한 뒤 주변을 둘러보지만 함께 탑승한 이들은 수면 장치에서 깨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 그레이스는 이곳에서 철저히 혼자입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도 아닌 그가 우주에 온 사연은 곧 밝혀집니다. 지구가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외계 미생물 아스트로파즈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온도가 서서히 낮아진 지구가 30년 안에 빙하기를 맞이한다는 암울하고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인류 절멸의 위기 앞에 나타난 희망은 아스트로파즈에 잠식당하지 않은 행성 타우세티. 그레이스를 태운 헤일 메리호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지구에서 쏘아올린 편도 비행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침 헤일 메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뜻합니다. 미식축구에서 버저가 울리기 직전 절박한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고 무모해 보이는 승부수를 던지는 마지막 찬스를 의미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영화 마션의 원작 작가 앤디 위어가 2021년 발표한 동명 소설 원작입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은 정식 출간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본 독자입니다. 앤디 위어가 그에게 원고를 직접 보내며 주인공 그레이스 역을 맡아달라 제안한 것입니다. 원고가 당도한 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극장가가 얼어붙었던 시기입니다. 블록버스터 제작은커녕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일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착한 웅장한 우주서사는 얄궂은 러브레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슬링은 오히려 절망적인 시기이기에 희망이 필요한 때라고 내다봤습니다. 일종의 천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현실 세계의 상황과 공명하며 배우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레이스가 인류의 운명을 등에 업고 우주로 나아갔듯 고슬링은 그렇게 영화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레고 무비 2의 각본을 쓰고 제작한 필로드와 크리스 밀러 콤비 등 그만의 어벤져스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6년 마침내
전 세계 관객들과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극장이라는 우주에서 조우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현재 상황과 지구에서의 플래시백을 교차하며 그레이스의 사연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갑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에바 스트라트는 너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연으로 교사가 된 분자 생물학자 그레이스를 연구의 적임자로 점찍죠. 그리곤 내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느냐는 그레이스의 질문에 단순하고도 냉정한 답을 알려줍니다. 직계가족 없잖아요. 기르는 개도 없고. 철저하게 1인분의 삶만 책임지면 그만이었던 그레이스의 인생은 갑자기 인류 전체를 구원할 최적의 자격 조건으로 변모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 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 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에바는 권력이 개인 운명에 고삐를 지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의 무게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타게 된 정확한 묘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에바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는 에바가 원작보다 한결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묘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헤일 메리오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에바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듯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독일 배우 잔드라 윌러 특유의 위력적인 무표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팅의 절묘한 승리라 불러도 좋을 만한 대목이죠.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며 잔드라 윌러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s를 직접 선곡해 불렀습니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그만 울어요.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갇힌 채로 총알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까요? 영화의 진가는 우주에 강제 고립됐던 그레이스가 타우세티에 당도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서서히 더 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쌓아 만든 작은 거미 혹은 개의 모양을 닮은 그 지적 생명체에 그레이스는 로키라 이름 붙입니다. 바위덩어리를 닮았다는 뜻에서죠. 그레이스와 로키와의 만남은 우주 블록버스터에서 천진한 버디무비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위협이 시작된 고향 행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함께 출발한 동료들은 우주선 내에서 모두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구의 분자생물학자와 다른 행성의 구조공학자의 만남. 서로의 우주선을 연결해 겨우 만났지만 각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다른 두 존재. 이때 이들은 서로의 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통로, 나아가 몸에 두를 수 있는 더 간편한 형태를 만듭니다. 오직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 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 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 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에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 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 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 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헤일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 점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